6월 5일 금요일 한국 시장은 6월 들어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478포인트, 5.54% 떨어진 8160포인트로 마감했고 장중에는 81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돼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발동이었습니다. 코스닥은 4.50% 빠진 1002포인트로 장중에 992포인트까지 천선이 깨졌다가 가까스로 회복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약 7천조 원에서 6,600조 원으로 하루 만에 400조 원이 증발했고 상승 224종목대 하락 670종목으로 시장폭은 매우 좁았습니다. 수급은 외국인이 3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팔며 이번 주에만 약 20조 원 매도가 누적됐고 개인은 4조 원을 사면서 외국인 매도를 받아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50원을 찍었다가 1,553원에서 마무리됐고 한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25%까지 올라 미국 10년물 4.48%와 거의 붙었습니다. 2년물도 3.7%까지 올라오면서 기준금리 2.5%가 정상화되려면 사회 인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한은 신현송 총재 체제에서 하반기에 빠른 2번 인상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1.3% 빠졌지만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떨어진 하루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보험, 기계장비, 정밀화학, 금융, 증권이 모두 빠졌으며 그동안 못 올랐던 섬유유류와 음식료 정도만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개별주 흐름은 한마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급락이 지수 전체를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6.40% 빠진 32만 9천원, SK하이닉스는 무려 9.92% 떨어진 207만 원으로 10% 가까운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브로드컴이 매출 60% 성장이라는 호실적에도 가이던스 상향. 포기 시장 기대에 못 미쳐 12% 빠진 것이 오늘 한국 반도체로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문제는 두 종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지분을 가진 SK스퀘어가 연쇄로 빠지면서 지수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같은 그룹 안다른 종목들과 보험, 증권주까지 같은 방향으로 따라 무너진 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90% 빠진 41만 4천원으로 그나마 양호했고 네이버는 4.49% 내린 25만 5,500원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창신 메모리의 상장이 임박해 한국 메모리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 환율이 1,550원까지 갈 정도라면 반도체 조정보다 환율이 더 무서운 변수라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다만 다른 한쪽에서는 HBM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반론과 고환율의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수출 기반 2차 전지에 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시각도 함께 나왔습니다. 매매일지에서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본 같은 날 다른 방향의 순환매 신호가 며칠 누적되는지 확인하고 비중을 점검하자는 자리가 바로 오늘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코스피 코어 ETF인 RIS200과 SK하이닉스를 소량 매도했습니다. 매수는 없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그동안 코어로 비중을 키워왔던 자리이지만 어제 미국 회전 신호 누적과 오늘 매도 사이드카 발동, 환율 1,550원이 겹치는 매크로에서 무리하게 들고 가기보다 일부를 덜어 다음 분할 자리를 위한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배울 점은 너무 멀리 간 자산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이격도와 평균회귀의 의미입니다. 어려운 용어부터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이격도라는 말은 지금 가격이 지난 60일이나 120일 같은 일정 기간의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리입니다. 보통 가격은 평균선을 위아래로 오가는데 너무 위로 멀어지면 다시 평균 쪽으로 내려오려는 힘이 생기고 너무 아래로 가도 다시 평균 쪽으로 올라오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평균회귀라고 부릅니다. 일상의 비유로 보면 고무줄과 비슷합니다. 고무줄을 평소보다 너무 느려 잡으면 어느 순간 손에서 미끄러져 더 빠르게 원래 자리로 튕겨 돌아옵니다. 가격도 비슷합니다. 한국 코스피는 지난 1년 동안 2,787포인트에서 8,900포인트 근처까지 약 3배 정도 올랐고 그 와중에 9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까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고무줄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어제 미국에서 다우가 사상 최고치인데 나스닥은 빠지는 같은 날 다른 방향의 순환매 신호가 잡혔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 고무줄이 슬슬 평균 쪽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그 평균회귀가 한 번에 발동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할 점은 떨어질 때는 핵심 종목 혼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빠지자
삼성전자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SK하이닉스 지분을 가진 SK스퀘어까지 같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한 종목을 들고 있어도 사실은 그 종목의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를 통해 같은 위험에 두세 번 노출돼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건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추세가 살아있더라도 가격이 평균에서 너무 멀어진 자산은 일부 비중을 덜어두는 게 안전합니다. 추세를 끝까지 따라간다는 말과 고무줄이 끊어질 때까지 느린다는 말은 다릅니다. 둘째, 한 종목의 위험을 볼 때는 그 종목만이 아니라 그 종목의 지분을 가진 다른 회사들까지 같이 봐야 진짜 노출이 보입니다. 그래야 한쪽이 빠질 때 포트폴리오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같이 무너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